감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목적을 왜 왔냐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상대방이 말하라는 것도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내가 말을 해도 상대방이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도대체. 사람과의 관계가 소통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앞으로 만나서 살아야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스피치학원을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에 확 검색하다가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써서 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적이신 교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얻을 게 굉장히 많겠어. 그래서 몇 군데 골라서 놔뒀다가 제가 이쪽으로 와서 교수님께서 미래 직업이 무엇입니까? 현재 뭐 하고 계십니까? 자꾸 질문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수련을 국선을 수련을 한 7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실 지도자 과정을 밟았었어요. 과정이 3단계가 있었습니다. 생활강사, 수사, 사범 3단계가 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수사까지 마치고 나서 국선도를 사실 쉬고 있었어요. 근데 내일 제가 국선도 사범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범교육을 받으면 도전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수련법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또 생겼습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가 스승님 한 분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치유 명상을 그쪽으로 바꿔서, 치유라는 거는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몸이 아픈 것도 낫게 하신 것도 치유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사람에게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사실 마음이 아프고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수련하는 목적도 몸과 마음을 수련을 통해서 대자연과 서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대자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느껴진다고 합니다. 수련하신 분들은. 그 대자연은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과 자비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은 있지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깨닫지 못하고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치유라는 것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요즘 키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야지 상대방에게도 그런 마음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가 치유 명상이라고 했을 때 해보십시오. 용기를 주셔서 지금 제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고, 이 화요반을 교수님께서 굉장히 추천하셨던 게 제자반이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반을 들었을 때 저는 제자라니, 내가 스승님도 모시고 있지만 교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게 제가 말씀을 처음 드립니다. 너무 속에서 기뻤어요. 내가 교수님이 제자가 됐단 말이지. 교수님 정말 속으로 감사드렸어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프랭클린의 13가지 덕목 중에 마지막 겸손하라. 그 말은 제가 요즘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얼마나 겸손했을까 스스로 자문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오늘 겸손했나? 돌아보면은 그냥 마냥 재밌게 살아봤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별로 많이 생각을 못했네. 내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 내 감정에 또 빠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어느 분으로부터 너 잘난 척 참 많이 하는구나. 근데 수련을 통해서 수련원 원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옛날에는 잘난 척을 무척 했지.
근데 지금은 잘난 척해. 무척의 단어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 말뜻을 사실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서 결정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왜 잘난 척이야?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것을 나는 너한테 열심히 줬어. 그래서 나는 굉장히 내 할 일을 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왜 그게 잘난 척이지?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상대방의 마음을, 그리고 상대방의 근기라고 그러거든요. 근기를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내 것만 주려고만 했지 상대는 보지 않았던 것이 그게 잘난 척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거는 잘난 척이구나. 소통이 아니고 내 것을 주장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려고를 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스님께서는 겸손하라. 겸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겸손을 할 수 있습니까? 여쭸더니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라 라고 또 대답을 해주셨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싶은데 거지가 와도 존중할 줄 알고 대통령이 와도 존중할 줄 알아라. 거지가 오면 내가 정말로 그 사람 존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거지를 존중하라고 하셨지? 거지는 거지 나름대로의 지식을 쌓은 게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디로 가서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대요. 그거는 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경험을 통해서 쌓아온 지식이래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의 지식을 나의 잣대로 더러운 짓이고 저 못된 짓이라고 판단을 이미 하고 있어서 그 사람 존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무시하고 그 사람은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내 나름대로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존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누가 봐도 존중할 수 있으려면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게 첫 번째구나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지가 와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절제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게 잘난 척을 하게 되면 내 말을 많이 쏟아내게 됐어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면 내 말을 절제해야지만 들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존중이라는 것도 겸손이라는 것도 결코 어렵지만 않지만 조금씩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감사했던가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주어주신 모든 환경들을 정말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면서 시간 연상화가 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국산도는 뭐예요? 우리나라의 전통 수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단전호흡을 기본으로 하고요. 단전호흡을 하면서 동작을 취하면서 하는 수련법인데 독서도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단월도 아시죠? 그런 단체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저기 학원처럼 단합 수련 비슷한 역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맥상통한 그런 단월도가 사실 뿌리는 국선도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단합하고 단월도하고 같은 용어인가요? 네네. 단합이 바꿔서 이름이 바뀌어서 단월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단합이. 그래서 국선도는 사실은
오리지널에서 거의 변형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다른 단체들이 다놀드 그 단체는 국선에서 뿌리가 나왔지만 여러 가지로 변형을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이제 별개의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선도는 뿌리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봤을 때는 거짓식하게 보여요. 변형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교육 강사는 퍼실리데이터라고 하거든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조력자, 안내자 이런 뜻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갖추셨어요. 그리고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끄집어내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더 강화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마지막 저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30여 년간 30권의 책을 쓰고 3,000여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남들이 요즘은 이것도 그렇게 믿지 못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숲식의 전설, 숲식의 대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거부했어요. 제가 대한민국에 내로라는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윤치영이는 정말 숲식의 전설이다 라고 얘기가 좀 흐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30권의 책을 쓴 적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창기 멤버예요. 대한민국의 스피치에. 지금 후반주에 나와서 뭐 이렇게 브라운관 다 차지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원조라고요. 원조고, 또, 나이도, 이제, 이렇게, 백발이 되도록 나이도 좀 먹었고 해서, 저는 스피치계의 전설로서, 대부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거를 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과정에 많은 좋은 분들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나 제가 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분들이 조만간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스피치 코칭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명사로 만들어드리는 두 번째 단계예요. 명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가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아서 스타 강사기까지 여러분들을 퍼실데이터, 조력자로서, 안내자로서 뒤에서 푸싱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안에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에너지와 컨텐츠를. 그거를 구체화시키고 본인이 자각하도록 제가 옆에서 코치해주는 게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어디까지 간다고요? 명사가 되고 스타 강사가 되고 여러분 분야의 스타 강사가 되기까지 퍼실리데이터로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고 조력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